자, 4번부터 할게요. 4번. 4번도 사실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뭐 예의상 합니다. 4번. 4번. 그러니까 1, 2, 3번 정도를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는 우리 여름에 했었어. 안타깝지만. 근데 겨울에 또 있어요. 2학년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더 양쪽으로 많이 하고 싶으면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을 보니 이제 A1과 A3이거든. 여기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야. 그 다음에 점화식을 곱하기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얘를 풀었으면 AN 빼기 2가 되거나 등차 수열이죠. 3AN 분기 수열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 자, 일단 이런 상황인데 A1과 A3이 같다라고 했으니 뭐 어쩔 수 없네. 뭐 A1, A2, A3 일단 여기까지를 가고 첫 번째 항을 A로 갑시다. 그냥 나눠요. 뭐 방법이 없어 이거는. 첫 번째 A 빼기 2 위쪽으로 타고 가 아래쪽으로 가요. 3A 얘를 또 가. 여기에서 2를 빼면 A 빼기 4가 되고 3A 빼기 6 이렇게 되고 얘도 또 나눠. 3A 빼기 2 얘는 9A. 근데 조건에서 일단 A3과 A1이 같다라고 했으니 얘랑 얘가 같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모순인데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이게 A가 되는 값은 넘어가면 A는 3, A는 마이너스 3. 아, 3 맞지? 3. 3. 그 다음에 이게 A가 되면은 A는 1. 그 다음에 얘가 A가 되면은 A는 0. 가능한 게 뭐 3개밖에 없네. 됐죠? 이걸 가지고 이제 A4를 한 번 더 가면 됩니다. 여기서 최대값 잡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최대값이 9. 여기 이쪽에서 9가 최대값으로 나오지. 자, 그 다음에 5번도 우리 설명했습니다. 면적 끼워넣기 혹은 이제 정적분, 정적분에 대해서 정적분과 면적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 그런 문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경험을 하면 머릿속에 그래도 잘 남아서 웬만해서는 맞출 수 있어요. 자, A하고 C를 더했더니 B. A하고 C를 더했더니 B랑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면적으로 표현이 된 거를 정적분으로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거 표현을 했었어. 그때 0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를 fx, dx 그 다음에 직선하고 관계니까 직선에서 빼고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0에서 k까지를 fx 빼기 그 다음에 직선이 뭐니? fx가 x를 했더니 이게 0이 나온다. 이걸로 이제 한 방에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하시면 k는 뭐 6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k가 5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넘어갑시다. 오늘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돼갖고 해설을 짧게 해야 돼. 자, 6번은 혹시 이거 맞추는 사람? 와, 이제 계산 정말 잘하는 겁니다. 계산 능력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한번 풀다가 틀렸어. 계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산이 좀 지독해. 자, 그래서 일단 방향만 좀 잡아볼게요. 자, 도형은 있잖아. 그 해에 나온 도형, 그리고 수능 완성. 근데 이쪽에서 도형이 유사문항이 좀 나온 편이야, 수능에. 그래서 올해 나온 수능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하세요. 생뚱맞게 뭐 이상한 도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PQ. 자, 그 다음에 AB가 루트 21. 그 다음에 AQ가 여기가 2 루트 3. 자, 사인 B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사인 B는 삼각형 안에서 길이 B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QAB 여기 할때 사인 별 분의 PQ가 그 다음에 APQ 세모 사인 세모분의 2루트 3 있네. 자, 얘가 이렇게 성립하는데 길이 B가 되겠죠. 결국에는 얘랑 얘가 1대 2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PQ는 루트 3이네.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중점 2대1 내분 이렇게 비율대로 푸시면 여기가 이제 3
3 중점인데 조금 잘못 찍었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하여튼 여기 2 루트 3 이 정도까지 그냥 길이에 대해서 정보들을 쫙 뽑아내면 됩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길이하고 각에 집중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다가 뭔가 막히면 분명 길이 아니면 각에 대해서 막힌 경우가 대부분이야. 물론 이제 그 요소들 중에서 길이 요소 중에서 중등의 혹은 뭐 이제 각의 요소 중에서 중등 성질을 못 썼다 이런 이유로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요소들은 계속 찾아서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서 상기를 시키면 되는데 보통 이제 집중을 잘 못해. 나한테 필요한 게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꾸로 찾아내지 못해서 거기서 헤맵니다. 나한테 길이가 필요한 건지 각이 필요한 건지를 헤매요. 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외접원의 넓이야. 삼각형 ABC 외접원의 넓이니까 당연히 어떤 각 하나와 그 다음에 길이 하나가 필요한 건데 이거 정보를 얻어내려면 이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좀 애매하죠. 방법이 많아져. 이런 식이 되면 이제 방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길이가 있고 길이가 있어요. 하나의 길이를 모르는데 각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아직은 없어. 지금 찾아내는 게. 그러면 여기서 메인으로 걸고 작업을 해야 될 게 각이야, 각. 선택을 각을 해야 돼요. 이 각을 잡을까? 요 각을 잡을까? 요 각을 잡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선택장애가 와요, 원래. 그러면서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요즘 느낌으로 가면은 계산이 조금 적겠구나 하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분명히 문제를 풀다가 느껴지게 되는 때가 와. 이건 문제 양치기를 해야 느껴져. 그냥 뭐 어설프게 몇 문제 풀고는 이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여기 끼인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있으니 요각을 이제 세타 정도로 놓고 이 길이를 구해요.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 입장에서 이 각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 이쪽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서 크게 봐서 다시 한번 하고 그럼 이것만 가능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를 각을 잡아도 돼.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이렇게 되고 각에 대해서 이게 파이 빼기 세타가 되거든. 그러면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어서 이 길이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세 변의 길이는 다 구하고 나는데 결국에 얘를 할 때 또 각이 하나가 또 부족해. 그러니까 얘를 가운데를 각을 세타로 들고 가면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세 개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 결국에 또 이제 요걸 통해서 구한 길이를 가지고 또 한 번 또 뭔가 또 돌려야 돼. 근데 그런 게 예측이 되면 되게 좋아. 예측이 되면 좋고, 근데 예측이 안 돼도 그냥 일단 막 밀어붙여서 답을 내는 이제 연습을 좀 하시고, 고3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 판단을 조금 더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계산 문제야. 얘를 길이를 구하고 나면 이제 코사인 j 법칙에 대해서 길이가 나오면 사인 값으로 바꾸고 길이가 나오면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됩니다. 계산이 좀 있습니다. 자, 방향은 이 정도로 하죠. 자, 7번도 난이도가 없고 8번은 이거 아마 2학년 학생은 좀 당황했을 건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약간 국어 문제 같아서 그냥 이렇게 풀다 보면은 저절로 답이 나오는 다 맞췄네 둘 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8번까지는 해설 참고해서 가는 걸로 합시다. 9번은 좀 설명할 게 있죠. 자, 9번은 조금 천천히 할게. 오늘의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고 우리 10번은 수업 시간에 했어요. 물론 이제 어려워서 다들 외면했겠지만 10번은 해서 이거는 패스하고 이제 9번까지만 합시다. 자, 일단 이 참수가 있어. x 더하기 3에 x 빼기 4 이렇게 돼 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는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1.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 분해. 요즘 이제 유행 타고 있는 문제야. 이거는 근데 뭐 한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계속 문제에 나올
유형입니다. gx 빼기 fx.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제 진짜 고인물들이라 그래. 뭐 이런 스타일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이거 10초도 안 돼서 답이 나와요. 10초도 안 돼서. 근데 왜 그게 가능한지 익숙해지면 되거든. 자, 일단 기초부터 가볼게. 좀 쉬운 거부터 해볼게. 쉬운 거부터. 아주 쉬운 거부터. 자, x가 0으로 가고 있어. 기초야. x분의 절대값 x가 있어요. 여기에 fx가 곱해져 있어. 이게 수렴할 때.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내야 되거든. 자, 극한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라고 했어. 꼴을 보면은 분모가 0이 돼요. 분자도 0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게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올 때가 급이 달라지는 게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놈이 0의 오른쪽에서 오면은 1이 되고 왼쪽에서 오면 이게 마이너스로 빠져버려서 마이너스 1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f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아래쪽을 집어넣으면 f0. 근데 우리가 극한값이 있다는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야 되니 결국에 f0은 0이라는 정보가 나오거든. f0은 0. 근데 이걸 이론화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곱하기에 대한 인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 그래프가 뭐 그릴 수 있어 이거 0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오면 1 왼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 이게 x분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야. 거기에 극한값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함수를 fx를 곱해서 그러니까 연속 혹은 아니다. 연속까지는 아니고 극한값이 존재. 극한값 존재.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기가 불연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 얘를 양쪽에서 오는 값이 다른데 얘를 같은 값으로 만드는 그 힘이 0의 힘이에요. 0. 그래서 우리가 극한에서 0 무한소라고 하는 무한소라는 개념과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잖아. 그때 무한소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연속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해서 f0은 0이다. 불연속 함수에다가 fx 곱해서 연속이든 아니면 극한값이 같게 만드는 값을 그냥 근을 만들어 버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 여기도 이렇게 그냥 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f0은 0이잖아. 이게 0에 대해서 0을 다루고 있으니 f0이 0이겠지. 사실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일단 의심점,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에 대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0이 너무나 중요하니 식에서 0이 중요한 건 근이잖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수능은 이제 거의 실패가 없어. 자, 그 다음 단계를 조금씩 높여볼게. 이것도 그냥 0으로 가자. 0으로 가는데 fx분의 절대값 fx가 들어갔어. 여기에 gx가 곱해졌어. 자, 얘가 수렴한대. 자, 이런 상황 어떻게 해볼게. 자,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른데 이제 문제 의도상 여기도 x분의 절대값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별거 없어. fx가 양수면 1이 나오고 fx가 음수로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상황은 이런 상황을 낼 수밖에 없어. fx가 이게 0이고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양수, 왼쪽에서 접근할 때는 음수. 이런 상황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상황도 있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제 fx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통 문제로 요거 아니면 이거 뭐 하나 더 구시한다면 우리가 배운 게 근이 1개짜리냐 2개짜리냐 3개짜리니까 여기 0에 대해서 이렇게 부호 변화가 생기면서 얘네를 0으로 만들어내는 어쨌든 근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G 0이라고 하는 애는 0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면 아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얘가 항상 양수니까 그냥 1이 돼. 얘는 그냥 뭐 연속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쉬운 문제는 잘 안 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gx가 또 좀 희한한 함수를 가지고 들어가겠지. 자,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되고,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G0이 0이 되도록 한 인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의 결론은 이미 있어요. 어떤 결론으로 들어가냐면 근에 대해서 질문을 해. 근.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낼 때는 근과 그 다음에 계수 작업, 그 다음에 차수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우거든. 근데 근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 근을 숨기는 과정인 거야.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x분의 절대값 x. 뭐 이런 식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fx가 일단 x의 인수를 분명히 갖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만 가지면 안 되지. 여기서 만약에 x가 인수를 하나, fx가 x의 인수를 하나를 가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떠서 양쪽에서 극한값이 달라져. 그래서 제곱 인수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근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근 하나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는 결국에 묻거든. 교육과정에서 맨날 묻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걸 숨기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부족하니 그냥 두 개 넣으면 돼요. 두 개도 안 돼? 아니, 그럼 세 개겠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좋아. 그리고 귀육법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x, 그러니까 인수 하나라고 가정하고 풀어 그냥.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x에 여기 뭐 qx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그럼 x분의 절대값 x고 여기 절대값 qx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렴을 해야 돼? 수렴을 해야 돼? 근데 이놈이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부호가 다른데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에 값이 뭐가 나오든 달라지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같게 만드는 요소는 0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qx, q0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q가 또 x의 인수를 하나를 더 가져버리니 이제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서 푸는 건 좋아. 근데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그리고 꽁꽁 숨겨놓고 더 이상 막 이제 뭐 해석도 못하게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냥 에라 모르겠고 나는 그냥 대충 이게 근 하나짜리인지 두 개짜리인지 세 개짜리인지 그냥 모르겠다 라고 하면 한 개를 집어넣어 풀어 안 되네 그럼 두 개짜리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편해. 그게 제일 편해. 한 개짜리 실패하면은 두 개짜리라고 가정해서 풀어보자. 답이 나오네? 그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부담 없고. 이 방법은 이제 수능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진화를 해. 표현을 계속 바꾸고 있어. 이게 나도 이제 뭐 거의 한 20년 넘게 이런 극한하고 관련된 근에 대한 문제들을 거의 20년째 보고 있는데 초반에는 되게 쉬운 것들만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근을 중첩시키는 것까지 나오고 있고 뭐 더 가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미리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는 예상할 수 있죠. 어떤 게 나와도 근은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요거는 정해질 거야. 그래서 얘로 찍으면 돼요.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걸 좀 확장을 해. 자, 리미트 방금 전에 썼던 건데 자, x가 0으로 가고 x분의 절대값 fx 빼기 gx가 수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함수가 두 개로 뭐 이렇게 찢어져 있어도 그냥 같이 쓰면 되지. 얘는 x제곱의 인수를 갖는다 라고 들어갑니다. 뭐 어렵지 않아 이거. 이걸 판단하는 거는 뭐 한 개 같겠지. 일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분명히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봐. 그러면 이게 x라는 절대값 x가 없어지면서 이게 부호가 안 맞는데 그럼 두 개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됐죠? 자, 해봅시다. 문제에서는 자, fx가 일단 주어져 있어요. 여기 분모를 어쨌든 말썽을 일으키는 놈이 마이너스 3과 4야. 4부터 해봅시다. a가 4가 되면 여기가 0이 돼요. 그럼 요렇게 된 부분이 근 하나짜리,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이랑 4에 대한 비참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는 4로 접근할 때 오른쪽 왼쪽에서 올 때 이게 부호가 다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gx는 무조건 요 인수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몰라. 그냥 이렇게 해서 0을 만들어야 이게 커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밑에를 보니까 또 gx가 또 있어. 그럼 또 분모가 또 요놈이 0이 되는 상황이거든. 0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세요. x 빼기 4 x 더하기 3 qx에 리미트 x가 4로 가는 걸로 가봅시다. gx 빼기 fx 요 요소에서 다 보는 건 아니고 요것만 중요하죠. 요건 이렇게 그냥 직접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직접 집어넣으면 뭐 7이 되고 얘는 q4가 되겠죠. 그럼 얘를 막아주려면 gx 빼기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4라는 인수가 한 개는 커버가 안 돼. 한 개를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수렴을 못해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x 더하기 3도 또 두 개가 필요해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항상 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1, 2, 3 중에서 잘 찍으시면 돼요. 교과서에는 근 하나, 근 두 개, 근 세 개밖에 안 배웁니다. 얼마나 편해. 얼마나 쉬워요. 자, 아직은 수업을 안 했지만 여기 확장을 해서 한 개만 더 할게요. 정규 수업 시간 때는 한번 했는데 2로 가자. x 빼기 2 fx분의 f'x. 좀 오래전에 나온 표현이야. fx는 1x 세제곱이고 3차 대충 뭐 최고차는 뭐가 되든 상관없죠. 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칩시다. 되게 유명한 식이에요. 정말 유명한 식. 자, 해볼게. fx가 x 빼기 2에 대한 인수를 갖게 안 갖게? 당연히 갖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안 갈수록 문제가 이상해져요. 그러면 안 갖는다라고 할게. fx가 x 빼기 2에 대한 인수를 안 가져. 여기를 분모를 0으로 안 해. 그럼 분모가 0이 될 리가 없어. 인수가 없어. 그러면 집어넣으면 그냥 0이 나와야 되잖아. 모순이지. 그냥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x는 x 빼기 2에 대한 인수가 뭐 한 개 있겠지. 이게 갑니다. 풀어봐요. 이게 되게 간편하고 편해. 진짜 편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태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하면 다 돼요. 자, 얘를 집어넣어. x 빼기 2에 이거를 이제 막 멋지게 해석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의미가 없어요. q 프라임 x. 자, 이 정도가 되고 요거 그냥 f 프라임 넣은 거야. 요거 이제 없어지지.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이 된 거면 여기에는 x 빼기 2에 대한 인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뭐 물론 있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도 되는데, 자, 뭐 그냥 없다고 치고 없어져요. 그럼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얘도 없어지지.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q2분의 q2가 돼서 1이 돼. 여기에는 2가 됐어. 2. 그거 아니네. 에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또 한 번 더 해. 이제 이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만 다시 있어요. 2에 x 빼기 2 q x에 x 빼기 2의 제곱에 q 프라임 x. 자, 이렇게 하고 정리하자. 여기서 하나 없애요. 하나 없애고 여기 한 개 남아있어. 그러면 위에도 아래도 다 있으니까 이거 없애고 여기 없애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딱 없어져.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Q2 앞에 2 해서 2가 딱 나옵니다. 뭐 해석을 하면은 fx의 인수의 개수다 뭐 이런 멋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실전에서 풀 때는 이런 방식은 그냥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를 가정하고 푸는 게 부담이 없어요. 일단 이건 시간도 얼마 안 걸려. 어차피 인수를 갖는 거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찍어서 넣는 게 제일 간편하고, 그리고 이 모양 꼴을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한 번 나오고 끝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거야. 올해 수능에 21번으로 21번 자리에 딱 몇 년째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
21번의 스타일입니다. 21번의 스타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현이 다른 게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 봐야 인수 대수 가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